한국일보 신문브리핑 시간입니다. 4월 20일입니다. 경제 살리기 목적 목표도 해법은 허술하다. 예, 그 경제정책 관련한 이야기들, 경제 경제 공약 관련한 이야기들이고요. 남재주의가 그 대선 나왔네. 남재주의가 11번으로 나왔네요. 남재주의 저번에 그거잖아. 옛날 국정원장이잖아. 자, 문재인 여유와 품격 최대 어필. 안철수 이번엔 긴장 없다. 만회 전략. 2차 TV 토론에 대한 평입니다. 수도권 출근 등굣길 37만 명은 2시간 넘는다. 야, 출근은 그러다 치고 학교 가는데 2시간이 넘어가거나 그런 거는 진짜 역같겠다. 자, 이면입니다. 잔돈은 카드에 적립하세요. 동전 없는 사회 첫발. 요거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왔던 건데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동전 만드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폐만을 되도록이면 쓰게 하려고 1,000원 단위로 이제 뭔가를 하게 하려고 최소한 1,000원 단위 이상으로 이제 뭔가를 하려는 모양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잔돈이 남잖아요. 잔돈이 예를 들면 뭐 200원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200원을 가지고 거스름돈을 주는 대신에 동전으로 교통카드나 아니면 모바일 카드로 충전을 시켜준대요. 적립금은 이제 현금처럼 쓴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적립금을 쓸 수 있는 곳이 당연히 많지 않겠죠. 예를 들면은 뭐 어디서 그냥 구멍가게 같은 데서 뭐 사 먹는데 우리가 적립금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돈이라는 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 들었을 때 딱 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한국은행이 고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나, 아니면 물가 상승을 뭐 감당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먼저 제일 쪽으로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현금 카드나 뭐 그러니까 모바일 카드나 아니면 교통카드 같은 걸로 대체해서 카드를 충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게 화폐라는 게 가질 수 있는, 화폐라는 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하지 못할 텐데, 아직까지는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뭐 어디 가든지 뭐 다 신용카드 쓸 수 있다고 하지만은, 체크카드 쓸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은행에서 뭔가 좀 급진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요. 오늘부터 편의점 마트에서 시범사업 거스름돈 교통 모바일 카드 충전, 적립금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 동전 생산 비용 줄어들지 주목, 재래시장 자판기 등 피해 우려. 그러니까 자판기 하는 사람들 다 동전으로 쓰는 사람들이고, 재래시장에서도 카드 받습니까? 다 현금만 받잖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한국일보래 한국은행이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이제야 한반도로 방향 틀었나? 칼빈 스노 미스테리.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3면입니다. 그 낯선 산무 토론. 산무라는 거는 원고, 그 다음에 룰, 그 다음에 사회자 없이 진행하는 토론이 대권 승부처, 일정 미루고 날 세우다. 예, 요 2차 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 장년층 공략, 안철수 노동계 구애, 뭐 이런 이야기 평 있습니다. 3회입니다. 문재인 대기업 조세 감면 개편, 안철수 고소득자 소득세 강화. 사실은 소득세도 좋은데요. 소득세도 좋은데 재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물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월마다, 그 다음에 쌓아놓은 재산이 예를 들면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나는 이제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도 뭐 세금은 세금이겠지만은, 그거 소득세 자체보다는 재산 자체에 대한 세금을 물리게 하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남한테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다들 반대하겠죠, 그죠? 문재인 일자리 공약, 장기적 과제 부실, 안철수 법인세 인상안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 정책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5면입니다. 누가 되든 공공임대주택 확대, 호분양제 활개 뛸 때. 누구 말대로 하면 휴먼 거지들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휴먼 시아가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지 얼마 안 됐는데, 휴먼 시아라는 아파트가 있잖아. 그 아파트가 이제 임대주택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임대 아파트인가?
근데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초등학생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 보고 휴먼 거지라 부른대요. 휴먼시아 거지라 그래서 그걸 휴거라 부른다 그러더라고. 미친놈들 아닌가 내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애들이 도대체 부모들한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라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휴먼 거지니 그런 식으로 거주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엿먹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난 먼저 들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누구 책임이라 그래야 될지, 그리고 그런 애새끼들이 커지면은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그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 가계비 감축안 명확하지 않아. 안철수 전체적으로는 현상 유지 정책에 그쵸, 뭐 이런 평이 있습니다. 6면 문재인 굳히기 돌입, 안철수 뒤집기 눈앞이다. 홍준표는 3강고도로 재편 초읽기다. 예, 유승민하고 심상정은 방송토론이 변곡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각자 입장을 잘 평가했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승민하고 심상정이 중요해요. 누가 이길 것이냐에 따라서, 유승민이 이길 것이냐 심상정이 이길 것이냐에 따라서 좀 앞으로의 생사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심상정은 뭐 저도 지금의 제지세를 그냥 조금이라도 유지할 것 같은데, 유승민은 지금 지면은요, 지금 심상정한테 지면요 본인 타격이 엄청 클 겁니다. 앞으로 정치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자, 문재인 홍석현과 지난주 회동, 외교통일 내각 참여 제안. 요거는 뭐 중앙일보 회장이었나? 네, 중앙일보 회장이죠. 전 중앙일보 회장이죠. 그 얘기고. 자, 8면입니다. 왓슨은 이제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 막 그런 거죠. 암 진단 잘못되어도 의사의 책임 묻기 힘들다. 예,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를 이제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책임 소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오진일 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면입니다. 검찰 추스르는 김수남, 사퇴론 맞서 정면 돌파. 검찰의 입장에 대한 얘기고. 넘어가 보죠. 12면 돼지우리 소닭비에 잦은 화재 외 뭐 이런 기사 있고요. 사회면인데, 일주일에 서너 차례 회장님 재판, 비상경영, 삼성, 롯데 숨가쁜 나날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건노조 데모 차수련, 한양대 의료원과 검은 거래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네. 업무 복귀 않으면은 임금 전액 지급, 합의서 쓰고 18년간 수억 원 받아. 문호동 임금 차씨 처신 논란, 일부 노조원 책임자 고발 검토. 차수련이 사람 이름이구나. 보건노조의 데모 차수련, 한양대 의료원과 검은 거래. 아, 요런 기사였구나. 난 차수련이 뭔가 싶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었네요. 아마 관련한 뭐 이야기가 있겠죠. 자, 아빠 휴가휴직 처음으로 10% 돌파라는 조선일보하고 같은 내용의 기사가 하나 있고요. 언어치료 건보대도 비용 그대로. 이거는 뭐야? 아, 요거는 장애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4월 20일이 이제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 아마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한 단체들 있잖아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인가? 그걸 전장현이라 그러는데, 전장현이나 그런 사람들이 쭉 모였을 거여서 모여서 아마 시위하려고, 집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텐데 1박 2일로 한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그 관련한 기사들이 13일에 모여 있습니다. 언어치료 건보대도 비용 그대로다. 등급제 개편. 등급제라는 거는 장애 등급제라는 겁니다. 장애 등급제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일종의 국가에 등록해 놓는 주민등록 비슷한 어떤 그런 제도인데, 요걸 가지고 근데 복지 기준을 정해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요거예요. 등급제 개편, 정작 장애인은 냉랭이다. 냉랭. 요게 기사 제목인데, 요게 왜 문제냐면은,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 1급하고 지체장애 1급은 같은 1급이라고 우리가 구별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생활할 수 있는 정도나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 혼자 생활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전혀 다르고요. 그 때문에 장애인들이
장애 등급제라는 것 자체가 뭐 국가에서 편의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그 그러니까 보급이래. 그 뭐요, 복지수당 같은 걸 주려고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복지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폐해가 많기 때문에 아마 보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한국일보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장애인 쪽에서, 이 장애인 단체 쪽에서 이제 이걸 시정할, 그러니까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장애 등급제고, 하나는 부양의무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여기 한국일보 기사에는 크게 나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부양의무제가 아마 그게 그 옛날에 이제 88년도인가 그때인가 만들었다 그러던데, 그 전인가? 아무튼 그게 무슨 제도냐면은, 잠깐만 정확히 내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괜히 내가 대충 말했다가 잘못 그 되면은 나중에 뭐 골치 아플 것 같아. 한번 찾아볼게요. 부양의무제 좀 확실하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제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가 장애인인데, 근데 이제 근데 부모는 장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애인 자녀를 부모가 부양해야 된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도록 규정해 놓는 제도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복지 관련 혜택을 사실상 그 자녀 장애인은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 뭐 그렇다 치고, 옛날에는 이제 가족이라는 게 아직 해체되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가족도 거의 해체되고 그러니까 거의 해체되고 사회가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부양의무제라는 것도 어쨌거나 이게 그 개편이 필요한 거고, 뭐 좋게 말하면 개편이 필요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그 가족들한테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건데, 국가가 갖고 있는 책임을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아마 요번에 전장현에서도 그 두 개를 얘기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양의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장애 등급제하고, 그다음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든 아니면 뭐 개편하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이길래 얘기 드려봤고요. 15면 이제 기획기사인데, 장애인 관련해서 뭐 이동권이나 그런 얘기들을 쭉 적어놨네요. 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6면은 별거 없고, 17, 18, 19면 경제면인데, 20면인데 경제면인데, 3월 국제선 여객 9.6% 상승, 사드 보복 이긴 항공수요라는 기사가 경제면 첫 기사고요. 민영화 우리은행 첫 선적표 어닝 서프라이즈, 6년 만에 분기 순익 최대다라고 합니다. 일자리 30% 로봇에 내준다는데 대선 공약에는 대비 없어라는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경제 기사로 나오네요. 이게 사회 기사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제 기사로 나오네요. 좀 씁쓸하네. 자, 뭐 운세는 별거 없고, 자, 오피니언입니다. 30면 오피니언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 감옥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광화문 건물 옥상 위에 고공 단식 농성, 비정규직 노조 탄압, 정리해고 하소연, 대선 후보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라는 칼럼입니다. 자, 한반도 막무가내의 격전장이라는 칼럼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제부의 이영찬 기자가 쓴 글인데, 이 양반도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칼럼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요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요 글의 주제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막무가내들의 격전장이라 그럴 때 막무가내라 그러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을 의미합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스근병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그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제 변동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스트롱맨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냉정하게 이제 전략을 잘 짜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글이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의 글인데 실제로 마지막 문단을 좀 읽어보면은 한반도의 문명을 걸고 저마다 배포 자랑을 하고 있는 막무가내 스트롱맨들을 예측 가능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바로 다음 대통령 가장 시급히 할 일이다 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고 그 앞문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3번이나 금리를 올렸지만 시장이 흔들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연방준비제도가 항상 시장과 소통을 하며 다수가 금리를 올리리라 예측한 시점에 맞춰 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예, 한반도의 미래 역시 느리더라도 다음 단계가 예측 가능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게 바로 이영찬 기자의 그 칼럼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31면입니다. 분별 있는 대북 제재와 창의적 개입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입니다. 지역감정 색깔론 조장 막말 유권자가 심판해야. 홍준표 관련 이야기인가 보네요. 재벌개혁 대선 공약 경제활력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 케이블 TV 조연출의 자살이 일깨운 방송계 노동 실태. 요거는 이제 그 혼술남녀라는 TVN 그 드라마의 조연출 PD가 자살했나? 자살했군요. 그죠? 하루에 그 유서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구하고 2~3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다시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청년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혼술남녀 제작 기간 중 2달 동안 그의 휴일은 이틀에 불과했다. 방송계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아마 전에 유니온에서도 이제 그 얘기하고 그랬었었는데, 자 일단 요걸로 신문 브리핑 오늘 끝이고요. 조금 쉬다가 이따 뭐 다른 게임으로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